둘, 셋.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크루즈 전문회사 월드그룹의 장덕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연구소 회원님들과 함께 멤버님들과 함께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알고 나서 와,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이것만 있다면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과 함께 이 먼 길을 또는 험한 길을 멋진 길로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기대가 되어서 이 마스터마인드 그룹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이제 마마 그룹이라고 해서 최강 마마, 최마마 이렇게 해서 몇 분들을 모셔서 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분들이 거의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메인이 되고 계시고요. 너무 멋지게 회사가 잘 커가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어떤 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제가 슬라이드 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나요?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겠죠. 맞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겠죠. 이렇게 있으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닌가? 아, 여잔가? 예, 아들인지는 모르겠고요. 이탈리아의 어디 북부의 토리노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면 이 벽화가 새겨져 있대요. 근데 이 분의 이 벽화 신화의 신이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이겠죠. 이 신의 이름은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로스. 자, 이분의 지금 그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분 지금 보세요. 앞머리가 풍성하죠. 앞머리가 풍성한데 뒷머리는 어때요? 뒷머리? 없네요. 뒷머리는 대머리. 음.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홀라당 꽤 벗고 있잖아요. 홀라당 벗고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 있죠? 날개. 발꿈치에 날개가 있네요. 발꿈치에 날개가 있죠. 여기도 날개가 있죠. 그리고요. 오른쪽에는 뭘 들고 있죠? 저울. 오른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쪽에는 이게 이제 칼이에요. 칼날. 도끼날 같은 칼날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제우스의 아들이었다고 누가 아까 말씀하셨죠? 저요. 윤지원이요. 와, 최고입니다. 자, 도토리 한 개. 도토리는 뭐 우리 회사에서 제가 막 이렇게 장난도 스티커 같이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만, 자, 여기에서 보면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이분이 내가 벌거벗은 이유가 뭔지 아냐? 이렇게 했대요. 자, 이분이 벌거벗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옷이 없어서? 자, 나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다. 그런데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잘 보기 위해서다라고 했대요. 잘 보기 위해서라고요. 신기하다. 그리고 내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꽉 잡으라고 앞머리가 풍성하대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회가 올 때마다 잘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기회가 올 때마다 잘 잡았어.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만 않은 것 같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 뒤꿈치하고 어깨에 날개가 있어서 재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회가 휙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거벗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앞머리도 풍성한데도 사람들이 쉽게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하기를 그러고 내가 오른손에다가 저울을 들고 있는 건 그럼 기회는 빨리 왔다가 빨리 가버리니까 이게 나타나면 빨리 저울질을 해서 나한테 맞는 기회인지 아닌지 저울질을 한 다음에 왼손에 든 칼로 확
빨리 결단을 내려서 잡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요. 우리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을까요? 취업준비생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배우자를 잘 만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받기도 하고 또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성공을 위한 준비로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로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너무나 쉽게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념을 가져야겠죠. 당연하죠. 우리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 세우고 신념 세운 다음에 실행해야죠. 맞죠? 거기까지 하면 성공을 합니다. 기회를 제대로 잡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운과 운의 속성과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운과 돈과 복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 돈, 복의 공통점. 여러분 아마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맞출게요. 이 운과 돈과 복의 공통점은 발이 달려있지 않아서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대요.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공을 잡기 위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또 신념을 가지고 레디 고 액션을 취하면 되겠죠. 그런데 운과 돈과 복은 사람을 통해서만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보면 명당제를 잡아야 되는데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잘하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주식 잘하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야겠죠. 내가 책을 써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나연구소에 와서 우경아 대표님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정말 글 하나 쓸 줄 모르는데 작가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랑 가까이 지내냐고.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똥파리하고 가까이 지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당 자리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명당 자리는 어떤 사람들과 만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어요. 서울대의 최인철 교수님은 행복론을 강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늘 말씀하시는 게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여행을 가라고 해요. 단일 행동으로는 여행을 가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그 강의에서 25%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한테 올 확률이 한 15%가 되고 내 친구의 친구가 그러니까 3대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볼까요?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제가 아까 행복한 사람들하고 만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10분 만에 불행감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 또는 1초 만에 불행감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 좀 기분이 쎄하다. 기분이 진짜 쎄하다. 기분이 막 좋아지는 분. 변태 같은 분. 이거 보고 기분 좋아지는 분. 진짜. 이거 보고 기분 좋아지는 분. 자, 어떻죠, 여러분? 이런 그림만 봐도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러면 반대로 어떨까요? 반대로 내가 아이가 까르륵 웃는 것만 봐도 기분 좋잖아요. 제가 윤지원 대표님 아까 너무 좋아요 하는 게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당연히 아름다운데 너무너무 해맑고 이 맑은 웃음에 저도 동요가 되어서 나도 저렇게 웃어야지. 혼자만 웃어요. 왜냐면 거울도 안 봐요. 나는 웃을 때 주름이 너무 많아. 윤지원 대표님은 그냥 예쁜데 그래서 저 혼자서만 그렇게 웃는데 전이가 되잖아요. 행복감도 전이가 되고 불행감도 금방 전이가 된다. 그럼 돈 많은 것도 금방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돈 버는 법도 배우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면
제가 MBA 코스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준 책이 숙제가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이 조 비테이라고 빌 히블러라는 분이 지은 만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해부한다라는 책인데요. 우경아 대표님 저 강의 끝나고 나서 이 책을 주문하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뭔지 아세요? 손들인가요? 이게 절판? 절판됐어요. 절판됐는데 이거를 쭉 봤더니 중고에서 보니까 최고 싼 게 한 4만 몇천 원이고 비싼 거 10만 원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야겠네요. 살 거면 저한테 커피 한 잔씩만 보내주시면 제가 뭘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오. 알겠습니다. PDF 파일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책을 사려고 하는데 다 절판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맨입엔 안 된다. 커피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어머 이것이 답이야 라고 했고 이 강의를 제가 만들었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같이 WTC를 하시는 분들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강력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회사의 개인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같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됩시다 라고 하고 나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멋지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이 오지랖에 아시잖아요. 제가 돈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정말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잘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우리는 잘 몰라요. 공부를 미리 예습을 하시려고 했는데 잘 모르셨다 했죠. 네,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아드왕과 원탁의 기사 리틀리그 야구단의 코치와 선수단 미 합중국의 건국 시조들 그 예수님과 12제자는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사진으로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같이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편안함 엄청 무섭고 막 긴장되고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런 분위기 그리고 다른 거 아드왕과 원탁의 기사 그리고 또 미 합중국의 건국 시조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그의 전문가 집단 이런 것들이 예라고 합니다. 책에서 나와 여기를 보시면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 분위기 어때요? 그냥 근데 여기는 또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다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다음입니다. 아드왕과 원탁의 기사라고 해요. 다 그냥 둘러 앉아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뭐 어떻게 할까 그렇게 논의를 했겠죠. 리틀리 야구단가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진은 좀 흐리지만 미 합중국의 건국 시조들도 이게 PPT가 지금 흐리지만 나중에 보시면 좀 자유로워요.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있는 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회의 탁자에 탁탁탁탁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앉아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역사상 최초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예수님과 그의 12제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었다고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한 사람의 행복과 뭐 어떤 부자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해지면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책에서 보면 2명이나 3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거다 이러면서 좀 편안한 느낌이죠. 편안한 느낌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런 철강왕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나의 그런 전문가 집단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 집단의 멤버들이 누구였는가를 봤더니 이게 보니까 뭐 카네기와 윌리엄 리글리 2세 그리고 뭐 조날 톰슨 우린 잘 모르지만 알버트 라스카너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라 했더니 직원들이 이런 걸 만들어놨더라고. 이분이 이제 윌리엄 리글리 2세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이거 PPT를 만들어 놓은 게 리글리 검의 창시자래요. 그래서 검이 뭐지? 검. 이거 있잖아. 검. 막 찌르는 검. 찌르는 검의 창시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또 가만히 살펴봤더니 껌이었어요. 껌. GUM 껌. 아,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리글리 껌의 창시자래요. 근데 시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봤더니요. 그 롯데 있죠. 롯데가 뭘로 커졌다는지 아세요? 롯데가 껌이라면 역시 땡땡땡 롯데껌으로 커졌대요. 와,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기업이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기업가의 창시자도 그게 멤버였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게 무슨 광고사의 광고 전문가라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유명한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는 아시죠?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는요. 이거 우리가 헤르츠라고 그 렌터카 있잖아요. 렌터카예요. 이게 저희는 외국에서 렌트할 때는 그 뭐냐 허츠 거 쓰거든요. 헤르츠 렌터카 회사의 오너가 같이 멤버였고요. 그리고 옐로우캡은 우리나라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옐로우캡 이사도 같이 멤버였고요. 그리고 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강한 카네기는요, 가난한 스코틀랜드계의 이민자였는데 처음에 전신국에게 정보 배달부였대요. 정보 배달을 하면서 많은 기업가나 회사나 이런 데를 다니다가 자기가 어떤 것을 보았대요. 뭘 보았냐면 정보 배달 중에 상인들, 공장장들, 은행가들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 어떤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가 이게 말하는 것이 철강한 카네기가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전주 덕분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폴레온 힐이 아까 여기 우경아 대표님께서 이명도 대표님 강의로 나폴레온 힐 강의해 주실 때 이거 잠깐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이제 적어놓으셨네. 맞아요. 그래서 나폴레온 힐이 정의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보면요. 나폴레온 힐은 그 뭐뭐 하라 그럼 부자가 되리라 막 이런 그거잖아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라는 책을 쓴 나폴레온 힐이 동일한 확실한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둘 이상의 지성인, 이것이 바로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정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조금 좀 생소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냥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준토라는 벤자민 프랑클린이라는 사람이 속했던 준토라는 것도 있대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공인의 삶과 사적인 삶 이런 것들을 섞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결성을 해서 서로 막 논쟁도 하고 서로 막 책을 쓰기도 하고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로 소통도 하고 또 뭐 어떨 때는 사업적인 것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소재도 그런 수용을 해서 서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럼 우리 공동 주제로 3개월에 한 번씩 토픽북을 제작을 해볼까? 네. 그리고 맞아요. 양선 대표님 발전하기 위해서는 논쟁도 하죠. 근데 그게 싸우고 뭐 이렇게 헐뜯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3개월에 한 권씩 토픽북을 제작을 하고 그러다가 엄청 커지니까 도서관을 만들고 또 그 지원제의 소방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최초의 공립병원을 만들기도 했고 경찰서를 만들고 그럼 우리가 포장된 도로를 포장해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펜실베니아 대학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까지 했다고 하죠. 엄청 컸다고 해요. 꼭 그런데 이렇게 큰 조직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문학적이나 정치적인 이유 또는요 이것도 하다고 하더라고.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다이어트 10kg 하기 위해서 모인 마스터마인드 공동의 목표를 10kg를 빼기 위한 마스터마인드 그룹도 결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요, 뭐 이제 국회의원 나오고, 그러니까 그 시의원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나오고 하잖아요. 도지사 나오고 그분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정치적인 마스터 마인드 그룹도 결성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교 클럽을 통해서 한 시대의 정치, 문화,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가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단의 지혜는 어떤 건가? 우리가 이제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함께 이제 서로 피드백도 주고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상호 견제, 또 상호 또 보완.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하기로 하면 나 혼자 하기 싫어. 그런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새벽에 6시 챌린지를 해. 5시 챌린지를 해. 또는 오늘 우리가 한 페이지 책을 쓰기로 해. 근데 벌금이 10만 원씩이야. 이러면 안 쓰면 안 되니까 쓰다 보면 같이 하다 보면 가치의 힘을 공감하는 분은 우리 우경아 대표님처럼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하기 힘든 거 우리 다이어트는 매일 내일부터야. 그리고 술 끊는 것도 매일 내일부터야. 담배도 매일 내일부터야. 그런데 우리가 조직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 연구소에 제가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고 싶었던 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 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혀 못 알아듣는데다고 하면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경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라톤도 함께 하고 등산도 함께 하고 책 쓰기도 함께 하고 셀카도 함께 하고 지금 계속 엄청난 문화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한 컨트랙이 그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제가 한번 회포를 올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되게 많이 큰 손이 저희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10시가 되면 제가 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여기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하면서 우경아 대표님이 쓰셨던 블로그를 드렸더니 여기가 굉장히 1인 기업들이 잘 오거나이즈 조직화되어 있구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강의를 이렇게 듣고 나서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 좀 더 잘 결성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그런 힘을 더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그룹 전체를 이렇게 새로운 고지로 끌어올리고 서로 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생활과 사업 모두를 동시에 향상시킬 통찰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회사와 개인의 이 사회를 갖는 것과 같다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기존의 것들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인데 이사회가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사회에 여기 회사 대표가 있고 이사회는 이렇게 결성이 되는 것들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회사가 있고 이렇게. 그런데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회사와 이 그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서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고 나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열심히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회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막 이사회를 하고 막 푸시를 하고 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회사 돈 벌리려고 해.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사람들 안 움직여요. 그런데 정말 회사가 우리의 발전을 돕고 우리가 먼저 성장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 회사가 잘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회사의 사리사욕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기본 철학은 팀으로 일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더 적은 시간에 이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모임은요, 이제는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까 보시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들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운영 방법은 요즘에 뭐 줌으로도 하고 미팅으로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구성원들은요, 개혁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리더이기도 하고, 경청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보세요. 모든 멤버는 다 헌신적이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뭘 빼내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 땡이에요.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어떻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처럼 서로가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멤버십을 판매하니까 3만 원, 5만 원 크루즈 멤버십을 판매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손님이 계신데 만약에 대구 사업자가 서울에 있는 손님이 좀 상담을 해달래. 근데 대구 사업자가 서울까지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계시는 사장님께 사장님 서울 계시는 분한테 저 제 손님 좀 한번 미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 사람들인데 또 서울 계시는 다른 분이 가서 상담해가지고 그거 계약서 써준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가 해주고 네가 내 거 해주고 또 내가 네 거 해주고 그리고 또 저분이 성공하면 함께 박수 쳐주고 또 저분이 성공하면 밥 사고 술 사고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그렇게 돼요. 영업 조직에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대단하다고 밖에 하는 것이 영업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남들 잘 되는 것을 쉽게 잘 안 봐줘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9시 30분에 링크를 드린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오늘 되게 재밌네요. 재밌으면 다행입니다. 안 되고 있나. 자, 그러면 다른 분한테 링크를 드리라고 좀 하고. 줌에서 박수는 이렇게 치는 거래요. 우. 이렇게. 잠깐만.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어. 아유, 재밌어. 오늘 좀 나타나시네, ông 대표님. 아니 무슨 허둥지둥 물에 빠진 사람처럼.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을 때 힘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적합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융화하고 융합하고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이 된 사람들이지 비난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직은 깨져요. 그래서 거머리 같은 사람보다는 직접 문다라는 건 제가 책에서 이걸 봤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사실대로 말을 하고 그것들을 서로 이제 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워크샵 또 사업 설명회 이런 것들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다 해요. 그러니까 본사 주도가 아니라 그냥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 다 해요. 그리고 장소도 어디서 할 건가? 내용도 어떻게 할 건가? 누가 주도를 할 건가? 뭐 1부는 누가 하고 2부는 누가 하고 마스터마인드 그룹 다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고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이끄는 사람 이런 것 좀 말씀하시는 거죠. 회의에 이제 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독점자라든지 뭐 나는 선의 비판이야 하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 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괴물이라고 이렇게 빈정된다라든지 근데 또 너무나 중립적인 태도를 뜨겁지도 않고 혹시 교회 다니신 분 계세요? 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생각이 종종 나더라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것들을 경계했다고 예수님 그러셨다 하잖아요. 근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냥 근데 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은 결정적인 데서 있어서는 회피를 해. 뭐 만약에 뭐 모임을 갔다라든지 그냥 대답도 잘 안 하고 있다고 왜 안 왔어 그러면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부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되겠다 또는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도 그래서도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적합해야 되고 모임을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 규칙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측정해. 우리 이제 회의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2분 발표입니다 하고 10초 전입니다 하고 땡 하기도 하죠. 한 사람이
너무나 막 10분씩 잡고 있고 다른 사람은 1분 말하고 이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멤버를 탈퇴시킬 준비도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거 해요. 미션을 주고 나서 그런 미션을 잘 안 했을 때 그냥 자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마인드 그룹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스터마인드 그룹 자체가 돈이 많아. 일단 뭐 예를 들어 돈이 많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못 나가는 거야. 뭐 돈이 아까워서 뭐 회비라든지 아니면 공동 사업을 해가지고 뭐 회비를 모아놨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 그러겠죠. 또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으면 어떤 특전이 있어. 뭐 그러면 또 못 나가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언제라도 탈퇴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이 분은 대중의 지혜라는 책 중에서 만약 당신이 다양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주요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이 한두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유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임스 스로스키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우리가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아이디어 뱅크이기도 하고 정보 교환을 할 수도 있고 감독관을 될 수도 있고 대리인도 있고 자문위원이 되고 상호 지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조금 제가 제 맘대로 좀 편집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하루는 잠시만요. 책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강사의 자질이 부족하네요. 책을 준비 안 했으니까 제 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이제 실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경아 대표님이 이제 큰 기업을 하고 있는데, 큰 기업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50억을 회사에 그 대출을 받았어요. 기업 대출을 받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산은행에서 서울은행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까지 50억 갚으세요. 앞이 막막한 거예요. 진짜 이제 그날 저녁에 마스터마인드 그룹 회의가 있었는데 그 꼴도 보기도 싫고 가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어떤 규칙이 좀 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이제 다 포기를 한 상태에서 내일까지 이제 50억을 못 막으면 이 회사를 다 망한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어떤 은행에서 뭐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지금 우경아 대표님 지금 50억 필요하시죠? 제가 50억 대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경아 대표님 너무 놀란 거죠. 왜냐면 지금 은행 대출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재무제표 들어가야 되고 조사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것들을 빌려준다고 합니까? 당신은 저를 모르잖아요. 당신이 저를 모르잖아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경아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마크를 압니다. 마크가 누구였냐면 어저께 이야기했던 나의 마스터마인드 그룹 동역자였던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마크를 압니다. 나중에 책 읽으시면 이거 전율 오실 거예요. 제가 제대로 좀 전달을 못했다면 전율이 안 올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윤지원 대표님이 국민은행 지점장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친구 우경아 정말 믿을 수 있는데 이 친구 지금 많이 힘든데 나 50억 내가 빌려주면 내가 보증 쓸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은행 지점장이 나는 우경아 대표님 몰라요. 나는 윤지원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는 것이 정말 협력자이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회사의 사업자님들은 다 이게 나는 당신을 모른다. 나는 마크를 안다. 딱 그 말이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그런
서로 동역자, 힘, 지지자, 응원자 이런 걸 말할 때 이 이야기를 써요. 난 당신을 모른다. 나는 마크를 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 저 보증 안 서줍니다. 보증 서주라고 오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보증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지원도 해주고 자문위원도 해주고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감독관이 되기도 하고 정보 교환을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 뱅크가 되기도 하고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협력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나는 마크를 모른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 나는 마크를 안다. 우경화 대표님 진짜 대단하세요. 왜냐면 나는 마크가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여기 계신 우리 윤지원 대표님과 정말 내가 뭐 어떤 소개를 해드릴 때 나는 이분을 정말 함께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분을 추천을 해드리니까 무조건 뭐 등록을 시켜줘 아니면 기용을 해줘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는 윤지원을 모르지만 난 장덕순 알아. 장덕순이 추천했으니까. 저는 그냥 조그맣게는 어떤 걸 해본 적은 있냐면 지금 전북대학교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짐바브웨인가 어디서 온 그 대학생 하나 유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유학생을 제가 어디 터미널에서 알게 돼가지고 도움을 줘가지고 알게 되었는데 그 애가 조그맣고 완전 까매요. 완전 자그맣고 까매요. 근데 그 애가 알바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알바를 안 받아줘요. 너무 조그맣고 너무 새카마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학 그런 데서 알바를 하려고 하니까 보증서를 써오래요. 보증을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커피숍 전주 한옥마을에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 주인을 좀 알아요. 그래서 언니 저 여기 좀 써줘요. 그랬더니 그 애를 받았어요. 그 애를 보고서는 그 주인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정말 까맣구나. 너 설거지 할 수 있니? 왜냐면 너무 새까마니까 홀에는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제 얼굴을 보고 그 애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애는 모르지만 장덕순을 알고 그 애를 써준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년 이렇게 넘었는데 그 애가 계속 거기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 애한테는 내가 이렇게 든든한 어떤 이런 마스터마인드 그룹 같은 또는 든든한 후원자였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100억 빌딩을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1년에 막 15번씩 크루즈 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뭐 10억, 20억 매출 올리는 것일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성공하려고 있죠. 뭐 성공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공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 연구소 대표님들 모두 함께 강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일원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일원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성공의 정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성공의 정상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